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가 매일매일 강력해지고 있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의료 개혁과 관련된 강력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요. 그동안 의사들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환자들을 볼모로 했던 집단 휴업, 의사들의 집단 파업에 역대 정권이 다 두 손 두 발 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역대 정권이 못한 것이라면 또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라고 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죠.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에 아예 의료계를 뿌리채 흔들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카드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과연 윤석열 정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의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안시영 중증질환자협회 이사 충격 발언. 지금 의사들이 상황이다. 한마디로 의사 조직은 썩었다라고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의사들의 충격적인 민낯을 얼마나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까? 제가 의사들 전부를 다 저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또 간호사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안선영 이사의 충격 발언, 의사들이 상황, 사회가 아주 불량하게 키워놓은 의사 조직,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런 분들이 있기에 한마디로 이 의료계의 그 충격적인 민낯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가 이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 떠난 지 벌써 6주째가 됐는데요. 더 시간이 아깝고 애타는 것이 환자 또 보호자분들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분위기 또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라고 앵커가 묻자 이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안선영 이사는 우선은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포기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치료를 포기하시는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게 되면 어떤 치료 방향도 말을 해주지만 여명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시려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줄줄이 제출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제로 이런 게 발생되면 어떻게 우려가 되나요? 안선영 이사. 전공의들은 이미 지난 2월 20일자로 병원 현장을 다 떠나버렸고요. 교수들도 이번 주 월요일인 3월 25일부터 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해서 그전부터 사직서를 내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병원마다 사직서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고 하고 있고 정부는 증원 수 백지화는 없다. 현장 복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공이라든가 수련의들이 집단 사직한 빈 자리를 한 달 넘게 전공의가 부족해서 의사 업무를 대신했던 PA 간호사들과 일반 간호사들 그리고 전임의나 교수들이 메우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환자들은 수술도 미뤄지고 있고 항암 치료는 연기되고
응급 환자들은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뺑뺑이 돌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면 정말로 위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진짜 의사들이 환자를 떠날까요? 설마 그러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항암이나 뇌질환 같은 중증 질환은 의사를 몇 년 이상 길게 보시는 환자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안선영, 평균 한 2년 정도 보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또한 치료받을 때 2년 정도를 한 선생님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첫 번째로 환자들이 나를 치료해 주셨던 선생님들에 대한 배신감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치료를 못 받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에서 지금은 배신감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버려졌다. 이건 계속 지속되던 것인데 이제 점점 더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 소모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겁니다. 교수들께서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환자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전공이 이탈로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외래 진료도 그렇고 수술도 입원도 다 줄이고 있고 근무 시간도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환자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이 다칠 수 있고 위료 사고가 날까봐 선택한 일이라고 교수들은 설명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절박해서 선택한 것을 존중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와 국민들에게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압박이고 준법 투쟁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민법 600조에 근거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달이 되는 4월 25일 이후면 병원 현장을 떠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제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의대 교수들께서 제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셨는데 의대 증원 2,000명 계획을 백지화하고 의사단체와 재논의해 하라고 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정부하고는 현재 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판단도 있습니다.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적어 보여서 정말로 4월 25일 이후에는 교수들마저 환자 곁을 떠나는 최악의 위려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의사들에 대한 그 본질을 잘 봐야 하는 것이죠. 앵커, 자 그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력계하고 정부 둘 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그 어떤 이유 무엇인가요? 안선영 이사, 근본적인 이유를 보자고 하면 이 상황은 예견돼 있던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저희 협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 수 그리고 지금 사실 병원 하면 의사를 또 올리지만 그 안에는 간호사 그리고 의료 기사 해서 100만이 넘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들만 포함한다고 해도 18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10,000명이 좀 넘는 의사들이 총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인력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약재, 카르텔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될 때 보험 처리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의사들이 다 선택을 합니다. 비보험도 환자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된다고 권유를 해가면서 의사들이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력 그리고 화폐적인 부분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부 다 의사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 의사들이 상황인 상태입니다. 의료계에서 이렇게 키워낸 충격적인 의사 조직, 이 조직이 바로 상황 조직이 의사 조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들 입장에서는 감히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협 차원에서 감히 우리 의사들한테 너희들이 개겨? 이건 사실 의사들을 욕하기에 앞서서 사회가 아주 불량하게 키워놓은 충격적인 의사 조직입니다. 만약에 진짜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의료의 체계도 바꾸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의료인의 숫자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의료법, 그리고 의료기사법, 그리고 간호사법, 이 부분들을 전부 다 통으로 놓고 이걸 조율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스템까지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안선영 의사, 그렇습니다. 의사들한테 모든 게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을 판매하는 회사나 아니면 의료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어디 가서 로비를 합니까? 바로 의사들한테 가서 로비를 합니다. 이거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의사들이 의료계의 카르텔, 모든 카르텔은 다 의사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안선영 이사의 이 폭탄 발언.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만 믿고 의료개혁 더욱 가열차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